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4.10 총선거를 완주한 지역구 당선인을 모시고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 계획과 다짐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에 이어서 22대 총선까지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한 재선 의원이신데요. 선거를 치룬 소회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께 그저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으로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또 여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난 민심이긴 하지만은 윤석열 독재 정권 철저하게 견제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 재창출해라 이런 민심을 저희가 받아들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수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여수 가볼간에 좀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상생 협력하기로 조계원 당선자와 경선 때부터 열심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발표를 하고 공동공약까지 발표를 해서 이제는 여수가 하나 돼서 함께 상생 발전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정권 심판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민주당의 의석수와 득표율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에서 175석을 저희가 이제 득표를 하게 됐는데 참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민심이 저희 민주당이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더 열심히 해라는 이런 질책의 의미가 있는 거고 저희 여수만 보더라도 지난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거의 2.5% 높아졌고요. 뭐 저에 대한 득표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견제하고 또 잘 이끌어서 민심을 떠안는 민심을 잘 모시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민심은 하여튼 민생 경제 회복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삼고로 고생하시는 민생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남 사람들이 민주정권을 다시 창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게 앞장서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재선에 성공을 하신 만큼 아무래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오신 그 의정 활동을 연계성 있게 이제 추진을 해올 수 있게 되셨는데요. 지난 21대에 이어 22대까지 이 긴 호흡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현안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듭 시민 여러분께 21대에 이어서 22대 4년 더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21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사업들을 좀 펼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가 여수항이 개항 100주년을 맞아야 해서 여수항의 미래종합발전 용역을 해수부 예산으로 추진을 해서 여수항을 복합관광 항만으로 이렇게 거석으로 개발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을 이제 국가 항만 운영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 장과 관련돼서 당초 이제 이명박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민간 매각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와 여수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는 공공개발로 방향을 잡고 제가 국회의원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국가의 직속 기관인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맡아서 공공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네. 법안도 개정이 되고 이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을 잘 실시해서 그야말로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여수 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수 순천 고속도로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확보한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설계비랑 태워서 하루빨리 우리 여수가 고속도로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여수대 전남대 통합 당시에 정부와 전남대가 약속했던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지금 이행을 빨리 이행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뭐 부인을 하다가 22년 예결위에서 저희 맹렬한 추궁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 어떻게든 대학병원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4년 동안에 빨리 이뤄내서 대학병원 착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께 약속한 대표 공약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앞에 말씀드린 거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 여수가 이제 제가 민선역기 여수시장을 하면서 엑스포 때 확보한 여러 가지 SOC를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컨텐츠들이 많이 낮고 뭐 새로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를 세계적인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루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공모 사업을 실시해서 국비와 민자 합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국가 공모 사업에 반드시 여수가 선정돼서 네. 세계적인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로 여수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에 세계적인 해양 관광도시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수 엑스포역을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어요. 여기 이제 엑스포역을 광역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되면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기서부터 원도심까지 국동항까지 이어지는 수소 트램을 만들어서 네.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 크루즈, 여객선, 또 여수 남해간 해저 터널, 시외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이게 종합 교통 연계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 대형 복합 쇼핑몰도 넣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좀 편의도 도모하겠다 이런 지금 공약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국비를 이용을 해서 주식비 외에 부식비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지원을 하겠다. 또 운영비도 증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을 좀 저희들이 빨리 실천을 해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공약은 고속도로 건설 부분인데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공약도 정부에서 약속한 여수 전남대 병원, 전대병원 여수 분원 만드는데 네. 힘을 쏟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이 여수시 가불 지역구의 상생 정치를 표명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네, 선거를 치른 후에도 이 조계현 당선인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경선 과정부터 저와 조계원 후보가 서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수 가불 간의 분열, 갈등, 대립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여수시 전체를 고르게 잘 살게 하는 이런 기본 정신 하에서 균형 발전시키고 함께 상생 협력하겠다. 강한 여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저희가 8가지 공동 공약까지 발표를 했어요. 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여수시장과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서 네. 예, 저희들이 정책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또 당정 협의회를 원래는 6개월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석 달에 한 번 하자. 여수시와 우리 민주당 당정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의 당정 협의회를 석 달에 한 번 이상씩 하기로 했고 또 여수시 이제 원내 지금 대표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난 2년간은 사실상 이것이 거의 형용화되다시피 했는데 원내 대표단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여수 시의원들, 당내 시의원들이 모여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논란을 벌이고 뭐 설득을 하되 외부적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서 네. 시민들께서 더 이상 이제 가불 간의 갈등으로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또 그것이 가불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의 속도가 좀 더뎌지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입니다. 네, 박람회 준비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필수적인데요. 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지원 방안도 그렇지만은 선박람회와 26년 선박람회와 관련돼서 현재 이제 2년 반도 채 안 남았는데 네. 하여튼간 또 시민들의 기대는 엄청 크고 예. 또 우리가 이제 2022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도시가 됐는데 26년 세계 선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여수를 이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네. 이런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 다만 이제 준비 같은 것이 좀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박람회는 섬의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주된 이제 그런 큰 골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확실한 지금 컨텐츠라든지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을 얘가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우리 양 국회의원하고 도의원 시의원들이 여수시와 함께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선박람회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된 장소가 현재 돌산의 진모지구인데 진모지구에다가 새롭게 이제 이 하드웨어를 깔고 오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장소를 좀 엑스포장으로 변경을 해서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을 하고 네. 또 외부인들의 접근성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과 관련돼서 내용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깊숙이 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하다면 네. 저희가 또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해서 저와 조계원 당선인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섬 박람회가 지금 섬이 사실상 우리가 365개의 섬이 있어서 여수가 네.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정말로 잘 활용하게 되면 큰 저희들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교통 불편하고 또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셔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래서 섬이 사실상 섬의 인구가 거의 소멸로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리가 낮으면 이제 뭐 그건 섬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리가 안 낮은 섬들에 대해서 접근성을 위한 교통편을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섬의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또 섬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거기서 또 시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모델 케이스를 이번 섬 박람회를 통해서 개발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되어서 시와 좀 깊숙이 협력을 하고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좀 더 실질 있는 좀 실속 있고 뭔가 남기는 섬 박람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무엇보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여순 사건에 대한 인식 문제가 네.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진상조사의 과정을 바라보는 이 지역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여순 사건의 규명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지금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작성 기획단에 구성 멤버들이 아주 보수적인 인사들로 왜곡된 인사들로 바뀌면서 지금 여순 사건 성격 자체가 지금 이상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여순 사건법은 21대 출발하면서 저를 포함해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고 네.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를 해서 21년 6월인가 21년 6월에 국회에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여야 거의 합의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서 73년 만에 이제 여순의 해원, 여순의 하늘풀 여러 가지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이 된 것이 우리 민간 희생자와 군경 희생자들의 사실상 화해와 협력이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 안 된 것은 보수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같은 이런 보수 정당에서 군경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을 핑계로 삼아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할 때부터 이 민간 희생자들하고 군경 희생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합동 일행지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했고 실제 군경 희생자들이 여순사건법 제정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에서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려서 여야 합의로 이게 여순사건법이 제정이 됐는데 막상 잘 가다가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편향된 인사들이 네.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부권에 저를 포함해서 동부권의 김문수 후보
권양호 후보랑 또 진보당 후보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재빨리 내서 네. 그 작성 기획단에 피상된 인사들이 못 들어오게 아니면 여야가 균형되게 좀 관여하게 제도를 정비할 생각이고요. 네, 지역민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아무래도 민생 정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 생활 정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 생각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생활 정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25만 원 생활지원금 정황 당에서 내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여수 지역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는 크게 이제 석유화학 산단과 해양 관광 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것이 거의 여수 경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석유화학 산단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과잉 공급이라든지 또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상당히 지금 난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희망퇴직도 받고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네. 저는 지속 가능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 산단은 여수 경제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 핵심 산업인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 여수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 가장 부유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이 새롭게 자꾸 이제 그 친환경 산단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 3.3면 일원에서 저희가 지금 허가가 나 있는 11개 업소에 4.8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이 허가가 나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전력 개통선을 연결해서 여수로 끌고 와서 이것을 친환경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을 좀 새로운 친환경 산업으로 신수적으로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부족한 또 용기난 해소를 위해서 일촌 2산단, 3산단 빨리빨리 좀 준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석유화학 산단 주변 지역 지원법도 발의를 했다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산단 기업들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또 안전 문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기업 우선 활용을 하고 지역 사람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하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석유화학 산단 기업들이 내는 연간 6~7조 원의 국세 중에서 일정 부분 기금을 조성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해를 입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활성화돼야 되고요. 또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금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세금 혜택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대부분의 그 산단 기업들의 하청을 우리 여수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게 이제 너무나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손해 날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지금 응찰을 하고 맡아가지고 부도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부도는 안 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적정 가격 입찰지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좀 함께 좀 논의가 돼서 잘 정의됐으면 좋겠고요. 해양 관광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 세계 선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또 우리 여수를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좀 세계적인 복합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활성화시켜서 새롭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조계원 당선인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 주철현에게 시장으로 4년, 또 국회의원으로 4년에 이어서 다시 4년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조계원 당선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고르게 발전하는 여수, 전남 동부권 시대 활짝 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 심부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라도 필요하시면 주철현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민의 선택을 받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만큼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22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도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